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사우디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성공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로켓의 국제적 대비와 이미 복잡한 예멘 내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천무 로켓 사용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전략의 중요한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천무 로켓은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공격과 이란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우디에 배치되었습니다. 사우디는 2023년 4월 K-39 천무 로켓을 도입하여 실제 작전에 배치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제다 지역을 공격하는 등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후티 반군의 본거지인 사다를 포격하면서 천무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전투기 공격보다 포격을 선호하는 사우디는 대구경 포탄으로 이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1조 원에 달하는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이전에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제다 지역을 공격하여 사우디의 보복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다 공격에서 사우디는 선호하는 전투기 공격 대신 포병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한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이 이번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거리가 45km, 최대 사거리가 880km가 넘는 썬더볼트는 후티 반군의 대포에 비해 사거리가 더 길었습니다. 사다 지역의 후티 반군에게 수십 발의 포탄이 떨어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후티 반군은 사우디군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의 성공적인 대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후티 반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능력과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의 사다 공습은 예멘 내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사우디의 후티 반군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예멘 내전에서 서로 반대편을 지원하는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이미 불안정한 이 지역에 또 다른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 사용과 분쟁에서 썬더볼트 포병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 수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거리 45km, 최대 사거리 880km 이상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 후티 반군의 포병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티 대포에 비해 사거리가 더 깁니다. 사우디는 사거리가 길어 안전한 거리에서 후티 반군과 교전할 수 있는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자국군이 보복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반군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전투 대비입니다. 사다 공격 중 썬더볼트 시스템에서 발사된 수십 발의 포탄이 후티 반군에 명중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용은 사우디의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작전 목표 달성입니다. 사우디는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의 긴 사거리와 정밀도를 통해 사다의 후티 반군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작전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포병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용은 현재 진행 중인 예멘 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역량을 더욱 강화합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에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 군사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사우디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우디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이전 소주제를 바탕으로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지속적인 요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은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사우디의 강력한 지지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자지구 포위 공격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범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사우디가 광범위한 아랍 정서에 동조하고
무슬림 세계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사우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공격을 요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 간의 분쟁이 확대되어 이미 복잡한 예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후티 반군의 공격 차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우디의 입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사우디는 광범위한 아랍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아랍 여론이 사우디의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우디의 입장이 정해졌으므로 지역 분쟁과 동맹에서 사우디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중동 정세에서 사우디의 위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동기와 행동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분쟁과 동맹에서 사우디의 역할, 특히 이스라엘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및 드론 요격과 관련하여 사우디의 역할에 대해 4가지 사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무 로켓 사용입니다. 사우디는 한국이 개발한 천무 로켓을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발사는 로켓의 국제 배치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우디는 2023년 4월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K-39 천무 로켓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예멘 북부의 사다에 대한 사우디의 포격입니다.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후티 반군의 주요 근거지인 사다에 대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전에 사우디의 제다 지역을 공격하여 사우디의 보복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사우디 포병 부대는 대구경 포탄으로 사다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사우디는 전투기 공격을 선호하지만 이번 공격에서는 포병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사우디의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 사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거리 45km, 최대 사거리 880km 이상의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을 1조 원에 수입했습니다. 사우디가 썬더볼트 포병 시스템을 사용한 이유는 후티 반군 포병에 비해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보복 없이 수십 발의 포탄이 후티 반군에 명중했습니다. 썬더볼트 시스템의 성공적인 대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입니다. 사우디는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했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자 지구 포위 공격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범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영공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 여론의 동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우디와 이란의 수니파 대 시아파 분쟁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사우디는 수니파의 강경 종파인 와하비가 통치하는 반면 이란은 시아파 왕정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 간 평화회담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평화회담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양측은 지속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사우디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예멘 내전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39 천무 로켓의 배치가 예멘에서 사우디 대 이란 대리전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천무 로켓을 성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천무 로켓의 국제적 배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복잡한 예멘 내전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분쟁에 개입하려는 후티 반군의 의도는 사우디의 공격을 촉발시켰고 지역 강대국들의 대리전 개입을 심화시켰습니다. 사우디가 사다 포격의 전투기 공격 대신 포병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사다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후티 반군의 주둔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입니다.
둘째, 포병의 사용은 보다 정밀한 조준과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는 이번 공격에서 사우디 제다 지역에 대한 이전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으로 포병을 선호하여 보복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우디의 행동과 성명은 영내 역사적 동맹 및 갈등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우디의 행동과 발언은 이 지역의 역사적 동맹 및 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영공 사용을 허용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보호하는 것과 동맹국인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국제 무대에서 로켓의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공격은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복잡한 예멘 내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무 로켓의 역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동은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이 관련된 광범위한 지역 갈등과 동맹을 강조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